근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때려야 될까요? 아니, 때리면 안 되죠. 선생님. 좀 과격하게.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난 콘텐츠에 이어서 저희가 김은용 교수님 모시고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에 대해 설명 많이 네. 해주셔가지고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김은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헬프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컨텐츠가 아마 더 관심 갖고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요. 네. 듣는 마음 말하는 기술 3장과 4장을 쓰셨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중에 4장, 이 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말하기에서 저는 이게 눈에 딱 꽂혔어요. 네. 언어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말하기. 네.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언어 폭력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막 저도 부부끼리 말싸움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또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티격태격도 하고 이런 것도 언어 폭력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랑 많이 다르죠. 달라요. 네. 언어 폭력은 뭐예요, 그러면? 예. 언어 폭력이랑 이제 일반적인 갈등이랑 좀 다른 점은 갈등은 예. 그 대화에 참여하는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한다. 존중하다. 예, 우리는 뭐 각자 다 개별적인 존재니까 사실 삶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서로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타협해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와는 달리 언어 폭력은 이게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갈등이 좀 상호적인 반면에 언어 폭력은 일방적이고 일방적이에요. 예, 언어 폭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런 이제 대화법을 구사하는 게 언어 폭력이죠. 서로 동등하지 않다고 해서 직장 상사랑 뭐 후배, 대학원의 어떤 교수님이랑 대학원생 꼭 이런 게 아니라 뭐 부부나 연인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언어 폭력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욕설, 공격적인 분노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 은밀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이제 벌어지는 언어 폭력인데요. 우리가 언어 폭력을 정서적인 폭력이라고도 하는데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어도 은근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눈을 쳐다보지 않고 항상 대화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상대방의 인격을 굉장히 훨씬 더 크게 파괴하는 악영향을 줍니다. 저도 언어 폭력이라고 하면 헬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욕하고 네. 뭐 놀리고 네. 이런 것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유형은 사실 언어 폭력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대처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장기적으로 진짜 노출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네. 그 언어 폭력이 가까운 관계에서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욕하고 이렇게 화내면서 공격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제 저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를 알 수 있는데 제3자도 딱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럴 수 있죠. 말리고 이제 좀 진정해라 이렇게 말리는데 이 은밀하고 교묘한 언어 폭력은 너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해? 왜 이렇게 나를 좀 경멸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이제 끝까지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당하는 사람도 내가 좀 예민한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당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내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게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렇죠. 네. 이 책을 보니까 언어 폭력에도 유형들이 있다고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책에. 네네.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방금 뭐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네. 사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데
가장 관계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류의 언어폭력이 무시하고 무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직장이나 네. 학교에서도 네. 은따라고 하죠. 맞아요. 네, 무시하고 반응해주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네. 이제 그게 사실상의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정서적인 폭력, 언어폭력 중에 하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대화 좀 해, 얘기 좀 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좀 나한테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은 나 화 안 났는데? 나 할 말 없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가거나 뭐 표정은 안 좋고 뭐 굳이 말을 섞지도 않고 그렇죠. 핸드폰 보고. 보고 네. 아니면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 하고. 사실 이런 종류의 이제 언어 폭력이 직장에서의 퇴사라든지 이혼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하고 네. 반응하지 않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시하고 무반응한 게 일종의 정서적인 폭력이고 언어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요. 나는 할 말 없어서 안 한 것뿐인데 이렇게 하고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죠. 근데 네. 그것도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언어 폭력의 일종으로 봐야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가장 인격을 파괴하는 파괴하는, 종류의 정서적인 폭력이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무시하고 무반응의 일종인데 있는 사실을 부인하고 기억을 왜곡하는 거. 이 선생님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이 네. 이제 특히 젊은 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러저러해서 상처를 받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부모님과 그런 문제로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99% 부모님이 난 그런 적 없는데, 없다.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랬어? 라고 음. 하는 게 또 엄청나게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는, 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난 그런 적 없어. 약속한 적 없는데 내가 좀 오해한 것 같은데 라든지 뭐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굉장히 상처받았어. 내가 뭐 예를 들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좀 사회에 적응을 못하니? 라고 한 말에 내가 굉장히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어?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그리고 너한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듣기만 굉장히- 해도 상처네요.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요. 뭔가 사람 한 사람을 좀 바보처럼 만들어두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걸 듣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그래? 뭐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기억이 사실은 의식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무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이죠. 그러게요. 네,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억들이 있는데 보통 부정적인 기억들이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쵸. 근데 그 기억들을 아주 소중한 가까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난 몰라. 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진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처가 그렇죠. 되죠. 다른 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비난하기. 비난. 네. 어.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 촬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긴장했단 예. 말이죠. 예. 그러면 비난하기와 책임 전가는 제가 오늘 시간 내서 촬영하러 왔는데 이렇게 저를 대접 안 해주시고 선생님 때문에 더 긴장되잖아요. 아, 이렇게 게스트를 대접하나요? 그리고 이제 딴 데 가서 아우, 닥터 프렌즈는 게스트한테 신경도 안 쓰고, 안 쓰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이제 책임 전가하고 책임져. 비난하고. 그게 지금 진짜 속마음은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네. 예시라는 것을 예시.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은영 교수님 나왔는데 이게 조회수가 안 나왔어. 본인이 너무 떨고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게 맞습니다. 책임 전가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들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까울수록 또 이게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야 네가 가자고 해서 여기 왔는데 맛없잖아 뭐 맞아요. 이런 예, 것도 맞습니다. 많고 아우 맞습니다. 날씨 더워 막 왜 밖에 나가자 그랬냐 막 약간 이런 것들은 네.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들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언어 폭력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중요한 대화 패턴이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마음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언어 폭력의 일종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하는 건데 평가하는 아. 거. 네. 너는 아. 왜 일처리를 그거밖에 못하니? 맞아. 끊임없이 평가하고 이제 비판하고. 우리나라 이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걔는 뭐 왜 그런 애를 만나니? 막 이런 거. 네, 네, 맞습니다. 왜 뭐 그런 직장에 갔니? 네, 맞습니다. 뭐 네. 이런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어. 평가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지적을 하거나 이제 직면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 잘 되라고. 네. 그렇게 또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네요. 아니 선생님 옷 좀 잘 입고 오지 그러세요. 아, 왜 이렇게 좀-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기분 나빠요. 왜 그래요? 아니 닥터 프렌즈 더 잘 되라고. 아니 좀 차려입고 오셔야죠.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렇게 막 대놓고 뭐 정색하면서 방박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농담을 가장한 상처 주기. 이제 웃자고 한 말에 이렇게 정색을 하세요. 이러면서. 이것도 네. 거기서 화내면 또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여러 앞에서 그러면 또 주변에서 뭐 한두 명이라도 웃으면 그 분위기를 또 깨고 싶지 않은 이것도 네. 진짜 셰프님들 많이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학교나 뭐 직장 같은 데서. 좀 별명으로 부르기 뭐 이런 건데 약간 경멸스러운 별명으로 부르기 뭐 이런 것들도 뭐 장난, 미안,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언어폭력이 언어폭력에 해당해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뭐 대놓고 욕하고 막 상처 준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계속 뭐 모임에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딱딱딱딱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는 하는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는 이제 거지. 시니컬하게 살짝 빈정거리고 음. 살짝의 공격성을 섞어서 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언어폭력에는? 이제 대표적인 걸로 좀 문제를 축소해서 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인데 너무 불안해 그랬을 때 뭐 시험 한두 번 봐? 뭘 그런 거 가지고 불안해.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 아빠가 그 정도는 뭐 당연히 해야지. 다 겪는 거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누구나 다 죽고 싶어. 맞아요.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문제를 좀 계속 축소시키는 맞아. 거죠. 저희 환자분들이 그런 거 진짜 많아요. 막 이게 뭐 회사 부장님이나 뭐 윗분들한테 뭐 공황장애 자기 있다 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 요즘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 나도 공황장애 있다. 네. 나도 뭐 약 먹었다. 뭐 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장난 같은 거 쳐도 야 뭐 남자들끼리 그거 가지고 그러냐? 뭐 약간 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야 이러면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그렇죠. 유인 것 문제를 같아요. 끊임없이 축소하는 축소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의 크기를 계속 축소시키고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네. 진짜 많네요. 이게 언어 폭력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예. 더블 바인드 메시지라고 더블 하죠. 바인드, 예. 네.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 뼈 때리는 조언을 하는 거는 선생님을 진짜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연인이나 가족 간에 이렇게 대화할 때 핸드폰 보면서 나는 네가 정말 소중해. 너랑 대화하는 게 정말 좋아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본다. 좀 안 맞네요, 뭔가. 메시지랑 행동이. 그렇죠. 모순적이죠. 네. 아이를 때리면서 사랑의 하면서 그렇죠. 사랑의 매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어떤 선악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한두 번 그러면은 뭐 당연히 우리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웃고 넘길 수 있고 그래 뭐 좋은 의도가 있나 보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지속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이제 사고 체계가 혼란스러워지. 그래서 이게 뭐 스토킹이라던가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 너가 나한테 뭐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너를 감시하고 맞습니다. 몰래 휴대폰도 보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몰래 휴대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 많이 오죠. 많은 헬프님들이 뭐 이런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상황을 보고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시는데 이제 이런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오래됐기 네. 때문에 사실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 가깝고 중요한 관계에서 이런 언어 폭력이 지속될수록
이 한 사람의 인격이나 사고 체계가 굉장히 혼란에 혼란스럽죠. 빠지고. 그쵸. 네. 수많은 언어 폭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도 뭐 이런 언어 폭력을 당해 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좀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갈등이랑 언어 폭력을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랑 나는 성격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사고방식이 달라요. 나는 T고 저 사람은 F여서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동등하게 어떤 갈등의 국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를 일단 명확하게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격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뭔가 나는 T고 저 사람은 F여서 우리 대화가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다. 이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나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꽤 많은 대화의 순간에 나를 약간 은근히 무시하고 나의 말에 좀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끊임없이 반박하는 걸 통해서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강조하는 식의 언어 폭력을 나한테 행하고 있다. 이거를 내가 조금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저 사람은 나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인 관계라면 이건 더블 마인드 메시지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사람과 나의 대화를 좀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은밀한 언어 폭력은 딱 당하는 순간 이거 비난과 책임 전가네, 이거 무시네, 이건 기억의 왜곡이네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약간 미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좀 지속되고 대화가 분명히 흘러가고 있는데 자꾸 그 대화 중간에 내가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불쾌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게 반복된다면 우리 대화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 선생님 열심히 하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토닥토닥 하는 건데 아, 선생님 열심히 하세요. 아, 이게 그러면은 지금 때리는 건지 나를 토닥이는 건지 구분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지금 저 사람이 말로 심리적으로 나를 강하게 계속 때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토닥여주고 있는지 상대방이 날 이렇게 터치를 할 때 이게 노골적으로 때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강한 힘을 줘서 토닥이는 걸 가장해서 나를 때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나를 토닥이는 건지 아니면 때리는 건지를 터치가 될 때마다 불쾌하고 미묘한 불편함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언어 폭력이냐 갈등이냐를 결정하는 이 기준이 뭐 예를 들어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좀 물어보는 거죠. 야, 이 정도는 언어 폭력이 아니야. 이렇게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일단 주관적인 느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 어떤지가. 언어 폭력이 굉장히 은밀하고 교묘하게 장기간 지속될 때 분명히 상대방의 감춰진 공격성이 나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네, 상대방의 이제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무시하고 기억을 살짝 왜곡하면서 내가 뭔가 틀렸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들고 내가 가진 감정의 크기를 자꾸 축소해서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 주관적인 나의 불편한 느낌을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고 내가 불편하다면 명확하게 표현을 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여기저기 물어보기보다 일단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언어 폭력으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일단 언어 폭력이라고 내가 이걸 판단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확실한 언어 폭력이라고 인지를 하면 그때는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나를 자꾸 이유 없이 툭툭 때려요. 그러면 돌려서
조금 절 덜 만지실 수 있겠어요? 이게 아니고 때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되잖아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그런 행동을 그만하십시오. 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제스처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스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연습할 때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상대방에게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그만해. 예,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웃거나 막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블 바인드 메시지죠. 그렇죠. 예, 왜 웃죠? 그러니까 날 때리는 사람한테 그만해. 예. 그렇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만해. 이렇게 하고 그만해. 조금 더 단호하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한 발짝 다가가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선생님과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 그만하세요가 아니고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확실한 느낌을 전달해 주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나의 분노를 조금 더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그래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너는 왜 짜증내? 네가 그렇게 짜증낼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더 큰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거 가지고 짜증이야? 막 이렇게 오히려 단호하게 거부의 제스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살짝 다가가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겠네요. 좀 용기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렇죠? 네. 다양한 언어 폭력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어 폭력 유형에 따른 대처들도 좀 있을까요?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면 상대방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 모르죠.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상대방이 나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나 뭐 연인이나 배우자나 직장 동료라면 또 그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나에게 어떤 언어 폭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해. 너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남 탓하는 사람한테는 네. 그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무시하는 사람. 그렇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이제 그만해.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 내 말 다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하지 마. 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정리를 해서. 네. 그러면 내가 그랬나? 이렇게 하면서 움찔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직면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잊어버린 척 하지 마.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막 평가질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막. 네 기준대로 나를 평가하는 거 이제 그만해.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네 할 일이나 수도 잘해. 있고요. 네. 뭐 직장 동료나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라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평가하는 건 그만하십시오. 네, 조금 단호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럼 진짜 멈출 수밖에 없겠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꾸 농담하는 사람들. 네. 장난치고 장난이야, 농담이야, 막 이렇게 농담할 수도 있지 뭘. 그래 뭘. 난 재미없는데 다시는 그렇게 나를 우스꽝스러운 혹은 나를 빈정대면서 농담하지 마. 하지 마. 그런 별명으로 나를 부르지 마. 농담이라면서 나를 깎아내리거나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명확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됐는데 약간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 분위기가 좀 갑분싸가 될까봐 네. 단둘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명이 있을 때 좀 그런 걱정들이 좀 되긴 하는데 네. 어떻게 용기를 내야 될까요? 그래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언어 폭력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면하고 단호한 거부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보통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같은 패턴으로 나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요. 친하다면서 자꾸 나를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의 기분까지 살펴가면서 날 좀 그만 때리면 안 될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만해, 그만 때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체적인 폭력보다 이런 정서적이고 언어적인 폭력,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중간에 제지도 잘 안 되고요. 훨씬 더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격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분싸가 돼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뭐 남들의 기분이나 이
지금의 분위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나를 지키는 거. 그렇죠. 나의 인격을 지키는 게 사실 더 그렇죠. 중요한 것 같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바뀌면 너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에서 내가 나를 잘 지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언어폭력으로부터. 근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때려야 될까요? 아니, 때리면 안 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과격하게. 절대 아니, 안 때리시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바뀌는 것 같다. 뭐 한두 번에도 안 바뀐다. 그럼 제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좀 궁금해요. 노력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음. 언어폭력이 중단되는 거에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 나의 노력보다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더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부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하기, 대화에 이제 어떤 의사소통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 상대방이 그거를 멈추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결국은 중요해서 제가 진료하다 보면은 이 보통 이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진료를 그렇죠. 받으러 오시잖아요. 뭔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고 아끼는데 예를 음. 들면 나랑 되게 친한데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예민해서 혹은 뭐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대화라든지 관계가 이상하게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게 아닐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해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때릴 때 내가 아무리 맞아주고 견뎌주고 그래 네가 화가 났으니까 때릴 수도 있겠지라면서 이해를 해줘도 상대방은 그런다고 절대 폭력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계속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가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관계를 정리하는. 네. 좋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노력이고 그 그렇죠. 변화를 하는 거는 가해자가 해야 될 몫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때리는 걸 중단하는 거는 음. 나의 노력으로 100%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또 자기 내적인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예.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멈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저희 해프님들도 아마 오늘 영상 보시고 내가 당한 게 언어 폭력이었어. 혹은 나도 모르게 뭔가 언어 폭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혹시라도 이런 걸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한번 단호하게 대처해 보시고 또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속상해 하시지 말고 좀 관계를 좀 정리하는 이런 용기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은 듣는 마음 말하는 기술 책에서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구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혹시 뭐 저희 구독자 해프님들한테 뭐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소감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진료하면서 말하기의 어려움,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전할까, 혹은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까, 혹은 이제 상대방과 좀 더 안전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이렇게 쌓아뒀던 내용을 이번 책에 정말 아낌없이 전부 풀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라든지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헬프님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예. 그러면 헬프님도 저희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